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내처럼 이야기는 균형과 전통 사이에서 흔들린다. 러시아 제국의 변방, 한 유대인 마을 아나테브카. 이곳에서 테비에라는 이름의 우유 배달부가 아내 골대, 그리고 5명의 딸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는 가난하지만 신념이 있다. 자신은 전통을 믿고, 신을 믿고, 가족을 믿는다.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가 손수젖을 퍼 나르는 이 작은 마을이며 그 중심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하지만 테비에의 삶은 점점 흔들린다. 먼저 장녀 자이틀이 전통적인 중매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난한 재봉사 모틀과 결혼을 원한다. 전통에서는 부모가 정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자이틀은 아버지를 찾아와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분노로 맞섰던 테비에였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는 묻는다. 내 딸이 행복하다면 그게 나쁜 일인가? 그는 전통을 꺾고 사랑을 허락한다. 다음은 둘째 딸 호들. 그녀는 혁명가 페르칙과 사랑에 빠진다. 그는 차르 체제에 반대하며 빈민과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다. 페르칙은 마을을 떠나면서 호들과 약혼한다. 테비에는 이번에도 갈등하지만 결국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신과 전통 사이에서 조금씩 자신을 내어준다. 하지만 셋째 딸 하바의 선택은 그를 무너뜨린다. 하바는 러시아 정교 신자인 피오드르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개종해 그와 결혼한다. 테비에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 앞에서, 조상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는 딸과의 관계를 끊는다. 그녀는 죽었다. 내게는 더는 딸이 아니다. 그 말을 하며 그는 안으로 무너진다. 한편 제국의 반유대주의 정책은 점점 마을을 조여온다. 러시아 정부는 유대인들의 추방을 결정하고 아나테브카의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한다. 모두가 떠나는 날, 테비에는 말한다. 우린 언제나 떠나야 했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 장녀 자이틀과 모틀은 바르샤바로 간다. 호들은 시베리아로 페르칙을 따라 떠난다. 하바는 말없이 그들을 배웅만 한다. 테비에는 아내 골대, 그리고 아직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뉴욕으로 향하는 길에 오른다.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남자는 떠나는 이들을 따라 천천히 걸어간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또 다른 땅에서 다시 전통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2부 작품 해설, 서사적 구성, 약 4만 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전통과 변화, 신앙과 시대, 가족과 공동체의 균형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모든 공동체의 이야기다. 테비에는 단순한 유대인 가장이 아니다. 그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세계의 대리인이다. 그가 살아온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의무, 딸들의 순종과 남편의 역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틀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틀이 깨진다. 딸들이 하나씩 각자의 길을 선택해 나간다. 그 선택들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다. 자이틀이 재봉사를 택했을 때 그는 고민한다.
사랑이 전통보다 중요한가? 호들이 혁명가와 떠났을 때 그는 생각한다. 딸이 정치에 관여해도 되는가? 그리고 하바가 개종했을 때 그는 침묵한다. 신 앞에서 내가 허락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끝에서 그는 사랑도, 신앙도, 전통도 한자리에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균형을 잃는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바로 그 균형의 은유다. 한 사회가, 한 가정이, 한 신앙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며 어떻게 버티는지를 상징한다. 이 영화가 위대한 이유는 그 시대의 이야기이면서도 지금도 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딸을 향한 사랑.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조건이 되어야 했던 세계. 아버지의 권위. 그러나 자식의 자유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영화는 테비에를 조롱하지 않는다. 그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사이에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의 유머는 방어이고 그의 침묵은 기도이다. 그가 신에게 말하는 장면들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그는 신과 거래하지 않는다. 그는 신에게 따진다. 왜? 이건 왜입니까?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의 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묻는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음악과 함께 이 모든 고민을 노래로 풀어낸다. 트러디션이라는 넘버는 영화의 주제 전체를 압축하고 선라이즈, 선세트는 세월과 세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뮤지컬은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마을을 떠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테비에는 말한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겪어왔던 추방과 재건의 역사를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그들은 떠나고 돌아오고 쫓기고 다시 뿌리를 내렸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그 고단한 여정 위에서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흔들리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전통은 완고함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다. 그리고 전통은 사랑과 타협하고 시대와 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남는다. 테비에가 끝내 하바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다시 돌아보는 그 눈빛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그 희망을 노래한다.